종합원가 계산에 관한 내용은 과거에는 제가 회계 1급 할 때 시험에 나오면 버리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잘 안 나왔어요. 잘 안 나오고 종합원가 계산에 나오는 전산세무 2급 파트에서는 무조건 나와요. 10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최근에 전산회계 1급에도 쭉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래서 내용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문제풀이 형식으로 수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그냥 살짝 한번 수업 듣고 확 내 것이 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원가 계산 방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종합원가 계산은 일단 세팅을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여기가 뭐냐면 제공품이에요. 제공품. 자, 제공품인데 세팅을 이렇게 합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기초 제공품, 얘를 단기 총 제조원가 이렇게 하잖아요. 종합원가에서는 얘를 단기 착수량이라는 단어를 써요. 단기 착수량의 의미는 단기에 0%부터 시작하는 놈이에요. 얘는 뭐냐고 하면 이미 몇 %가 완성이 되었고,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부터 진행이 되는 친구예요. 이 내용 이해하셨어요? 얘와 얘 차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초 제공품은 이미 어느 정도가 완성이 되었어요. 어느 정도가 완성이 되었고, 여기서부터 한 30%가 완성이 되었고, 30%부터 쭉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기초 제공품이고, 단기 착수량은 0%부터 시작하는 친구예요. 그 얘기고, 여기 이제 얘하고 이제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무엇이 되냐면 완성품이 되는 거죠. 완성품은 몇 %가 되었다라는 말이냐면 100%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다음 여기 들어오는 친구 이름이 뭐냐면 기말 제공품입니다. 기말 제공품하고 완성품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완성품은 100% 완성된 친구고 기말 제공품은 미완성품을 의미를 합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는 게 중요하냐면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죠. 맞죠?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원가는 직접비와 제조간접비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때 제가 무슨 얘기냐면 종합원가는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서 현대중공업이 현대자동차가 가깝다 그랬죠? 이렇게 딱 자르면서 개별원가는 직접비와 제조간접비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고 얘를 어떻게 배부하는 것인가가 핵심인 것이 개별원가 계산이다. 얘가 종합원가다 보니까 여기가 재료비고 여기가 가공비로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괄호는 뭐냐면 퍼센트예요. 퍼센트 진행도.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완성품 환상량이라는 걸 계산할 거예요. 완성품 환상량.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할 게 뭐냐면 수량을 구합니다. 수량을 구하고 나서 얘가 그러니까 창고에 가서 이 금액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새우깡이 쌓여져 있다라면 우리는 새우깡을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이렇게 수량을 먼저 사르고 세고 그 다음 뭐 하냐면 금액을 집어넣겠죠. 그래서 금액을 집어넣어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아내냐면 단가를 알아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무슨 이야기냐면 감이 3만 원 하는데 한 박스에 3만 원 하는데 한 박스에 3만 원 하는데 안에 들어가 있는 감의 개수는 10개이다. 자, 질문할게요. 한 개의 가격은 얼마죠? 어떻게 3,000원 계산되었죠? 여기에 뭘 넣었냐면 3만 원 넣었고 맞죠? 여기에 10개를 넣었더니 한 개당 가격이 3,000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단위당 원가라고 합니다. 한 개의 가격을 단가라고 하죠.
단위당 원가. 그래서 3,000원이 나왔는데 그 수학적 산식은 뭐냐면 금액 나누기 개수죠. 그래서 수량을 먼저 구하고 얘를 먼저 구하고 두 번째 뭘 구한다고요? 얘를 구하고 금액을 구해서 무엇을 만든다고요? 단가를 만들어요. 단가를 만들어서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투입된 금액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완성품에 투입된 금액, 여기가 기말 제공품에 투입된 금액을 구하는 게 종합원가 산식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시험은 거의 다 어디서 끝나냐면 여기서 끝나요. 얘를 묻는 문제가 대다수예요. 세무 2급 정도 가야 이것이 나올까 말까요. 세무 2급도 거의 다 여기서 끝나요. 수량에서. 그래서 지금 이 수량을 완성품 환산량을 구한다라고 합니다. 완성품 환산량을 구한다. 양만 구하고 일단은 우리는 1차적으로 완성품 환산량까지만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만. 그러나 차후 요 공부까지를 득하기 위해서 위치는 이제 분모해 주는 걸로 연습을 할게요. 그러면 수량의 개수를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량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표현을 쓸게요. 어디서부터를 제가 표현상 출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출발점. 요 이야기부터. 말 문제하고 계산 문제의 나올 확률이 50대 50. 저번에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은 80대 20, 70대 30으로 말 문제가 훨씬 많이 나오죠. 계산 문제가 오히려 훨씬 적어요. 근데 얘는 50대 50. 말 문제도 나오고 계산 문제도 나오는데 그 직접 배부법보다는 계산 문제가 조금 더 나옵니다. 이건 이제 말 문제용이에요. 시험은. 출발점을 결정 짓는 것은 평균법이랑 선의선출법으로 구분을 합니다. 후이선출법은요. 후이선출법은 IFRS에서 인정하지 않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후이선출법을 쓰면 장난칠 수가 있어요. 장부를. 어떻게 장난치냐고요? 처음에 가격이 싼 거 들어왔다가 점점 비싼 거 들어오겠죠. 이런 식이겠죠. 당연히 물가가 상승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낮추고 싶다 하면 얘를 써요. 얘를 원가로 써요. 후이선출법이네. 맞죠? 그러다가 후이법 쓰다가 아직도 이익을 낮추고 싶어. 근데 매출은 똑같아요. 매출은 똑같은데 이익을 낮추고 싶으면 계속 물건을 사오면 돼요. 계속 물건을 사오면 계속 후이선출법이니까 뒤에 금액이 커지겠죠. 그러다가 내가 어떤 특정한 시기에 내가 이익을 높이고 싶으면 그때부터 물건을 안 사요. 안 사면 재고떨이가 되겠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원가가 적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익이 어떻게 되죠? 커지는 거죠. 이걸 장난친다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주식 보고나 어떤 보고할 때 이런 장난을 치기 시작하면 매출은 똑같다고 치면 잘못된 왜곡된 회계 정보가 흘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선의선출법을 원칙으로 해요. 먼저 들어오는 게 먼저 나가는 형식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IFRS에서는 후이선출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원가에서도 후이선출법은 설명을 안 해요. 그냥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이라고 하는데 표현상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과는 조금 달라요. 이 개념은 뭐냐면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말 문제로 나오는 게 이 문제입니다. 평균법은 기초가 이미 조금 완성이 된 놈이잖아요. 이미 진행이 좀 되어 왔잖아요. 기초가 그 진행된 그 부분을 불인정하고 기초가 완성되어 있는 것을 불인정하고 전부 다 0%부터 출발한다고 가정해요. 그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기초가 200원이고 단기에 착수한 거는 200개, 800개, 200개, 800개를 할게요. 200원, 800원 이렇게 표현해도 내용은 똑같아요. 개로 할게요, 개로. 200개, 800개인데 실제적인 이 평균이
평균법은 기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200개가 여기서 시작된다고 봐요. 얘가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즉 단기 0%부터 출발점을 갖고 가는 것이 평균법이야. 그럼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제가 적지는 않을 건데 지금 바로 그냥 머릿속에 메모리 좀 해버리세요. 기초 완성도를 무시하고 모두 다 단기에 완성된 것으로 본다. 이해하세요? 기초 완성도를 무시하고 모두 다 단기에 완성된 것으로 본다. 이거를 수학적 산식으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기초 더하기 단기를 단기로 본다. 이거 이해갑니까? 이 단기와 이 단기는 다른 단기예요. 이게는 계산상 단기고 얘는 실제 단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평균법에 의하면 단기는 몇 개란 뜻이에요? 요 수학적 숫자로 표현하면 1000개를 단기로 본다 이 말이에요. 자, 평균법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초 완성도를 무시하고 전부 다 단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평균법은 기초 더하기 단기를 단기로 봐요. 그러나 선의선출법은 오리지널 단기만 단기로 봐요. 여기서 오리지널 단기는 몇 개죠? 800개. 이 800개를 오래 한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기초 더하기 단기를 단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기를 단기로 본다고. 뭔 말인지 알았죠? 그러면 이것이 쌤이 시험에 나옵니까? 나옵니다. 두 번째, 평균법이 커요? 선의선출법이 커요? 여기에 의하면 평균법은 1000개, 선의선출법은 800개. 그럼 어느 게 크죠? 평균법이 크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같아지는 시점도 있어요. 어떨 때 같죠? 기초가 없을 때. 그렇지. 얘가 기초가 뭐 할 때? 완성도가 0일 때. 기초 완성도가 0일 때 표현해야 되는데 그냥 기초가 0일 때가 가장 깔끔해요. 기초의 0일 때. 그리고 평균법에서 선의선출법을 빼면 뭐가 나오죠? 정확한 표현은 기초도 일부는 완성이 되었고 일부는 완성이 안 됐잖아요. 완성이 안 된 부분은 단기로 봐요. 그러니까 기초 완성도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를 끝났어요. 출발점은 끝났어요. 자, 출발점은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평균법은 기초 더하기 단기를 단기로 본다. 선의선출법은 실제 오리지널 단기만 단기로 본다. 평균법이 선의선출법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법이 선의선출법보다 클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평균법에서 선의선출법을 빼면 기초 완성도를 금액이 그 개수가 나오겠죠. 끝. 출발점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종착점이라 표현할게요. 도착점, 엔드점. 도착점은 투입 시기에 따라 나눠요. 도착점은 투입 시기 또는 투입 시점에 따라 나눕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먼저 한번 보고, 초기에 전량 투입이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 진행 기준에 따른 균등 투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개념을 조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념을. 그리고 이 문제 푸는 방식은 공식에 의해서 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예시한 것처럼 공식에 의해서 풀리기 때문에 생각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이야기 두드리는 이유는 말문제 때문에. 말문제. 자, 한번 해볼게요. 첫째 딸이 학교 숙제로 무엇을 숙제를 얻어왔냐면 풍선 5개 안에 헬륨가스 5개를 투입시키시오. 그렇게 가지고 오시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아빠 이거 풍선 5개, 헬륨가스 5개도 그래. 이거 어떻게 해?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풍선 1개에 1,000원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첫째 딸의 숙제가 뭐냐면 첫째 숙제가 풍선 5개에 헬륨가스 5개를 불어오너라 라는 숙제가 왔다는 거죠. 뭐 이해가시죠? 그래서 인터넷에 지어보니까 풍선 1개가 1,000원, 헬륨가스 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0원. 내 예상컨대 얼마가 들죠? 10,000원이 들잖아요. 그래서 10,000원이 들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문방구 갔더니 문방구에는 풍선을 1개씩 안 파네요. 10개 한들이 팔아요. 10개 한들이. 얼마가 들었을까요? 풍선을 5개만 못 사잖아. 무조건 10개 사야 되잖아. 10개 사고 헬륨가스 5개 넣었겠죠. 얼마 들었죠? 15,000원 들었죠. 열받았겠죠. 필요도 없는 재료를 더 사게 됐네. 다행히 둘째 딸도 똑같은 숙제를 받아왔어요. 풍선 몇 개? 5개. 헬륨가스 몇 개? 질문, 얼마가 들었을까요? 5,000원이 들었죠. 역시 계산이 빠르십니다. 똑같은 주제인데 돈은 다르게 들었죠. 그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한다면 재료는 초기에 전량 투입이 되었고 가공은 헬륨가스는 진행 기준에 따라 투입이 되어서 그래요. 이런 사례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강력본도 요거 딱 붙일 거잖아요. 여기 딱 여기서 강력본도 여기 딱 붙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요만큼의 양이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강력본도 사러 가면 한 통 다 사야 돼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면 바닥에 타일을 깔아야 되는데 내가 딱 필요한 양의 타일만큼은 안 팔아요. 한 박스 이런 식으로 팔아요. 무조건 다 사야 되죠. 벽지를 한 부분만 바르려고 하는데 해도 벽지는 한 롤을 다 사야 돼요. 그렇게 통상 재료 같은 거는 내가 원하는 부분만 살 수는 없죠. 초기에 전량 투입 또는 뭐 몇 %대 전량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만 인건비는 다르죠. 요만큼 바르는 면적 갖고만 금액을 계산하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진행 기준에 따른 균등 투입이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냐면 투입입니다. 투입. 그래서 앞으로 제가 초기에 전량 투입한다라는 것은 초반에 몇 % 들어갔냐면 100% 들어갔다고 표현할게요. 100%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저는 앞으로 1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자, 100%를 계산기 두드리면 숫자가 뭐가 나오냐면 1 이렇게 나오죠. 70%라고 딱 치면 계산기에는 0.7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거는 1이라고 하고 진행 기준에 따른 균등 투입을 할 때는 저는 뭐 30%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앞으로 X라고 표현할게요. 일단 그리고 실제 숫자는 0.7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거의 다 끝났어요. 뭐 하나만 전제를 깔게요. 뭘 전제로 까냐면 여기 적을게요. 전제. 그거 좀 기억하세요. 밑에서 올라오면 1이다. 여기 적는 게 맞는데. 자, 요걸 전제하고 이제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지. 한번 풀어볼게요.
이론 문제지. 종합원가 계산. 거기 나오네요. 41회차에 13번 문제. (41회차의) 13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평균법에 의해, 자, 출발점을 뭘로 본다는 거죠? 이걸로 본다는 말입니다. 평균법에 의해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수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평균법은 기초를 0으로 보고요. 전부 다 단기 착수로 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단기 착수로. 자, 기초 제공품이 몇 개다? 여기 적을게요, 제가. 여기에 12,000 단위라고 이렇게 적고, 완성도는 60%. 이 완성도를 0%로 보는 게 평균법이에요. 알겠죠? 자, 두 번째. 기말 제공품은 몇 개냐면, 24,000 단위이고, 24,000 단위이고, 몇 퍼센트 진행되었다? 40% 진행되었다. 착수량은 32,000 단위이다. 여기는 단위를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위를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32,000 단위. 완성품 수량은 몇 개다? 완성품은 2만 단위. 자, 2만 개라고 할게요. 됐죠? 여기다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 게 이렇게 두 개랑 이 두 개를 구하면 이 네 개를 가로를 구하면 답은 나와요. 이 가로가 뭐냐?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자, 지금 평균법이에요. 평균법. 자, 지금 현재 구하는 게 평균법이에요. 이 가로는 재료비 가로. 이 가로는 가공비 가로. 이 가로가 앞가로, 이 가로가 뒷가로. 알겠죠? 자, 이거 한번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제가 물량 흐름 파악 한번 해드릴게요. 12,000개가 동상을 만든다고 치면 60%가 완성이 되었고, 아직 여기 위에는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단기에는 나머지 40%를 할 거고, 그리고 32,000개가 0%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일단 문제를 조금 덜 읽었네. 쏘리. 문제 더 읽고 갈게요. 원재료와 가공비는 공장 전반에 걸쳐 어떻게 발생된다? 요거죠, 요거. 균등 투입. 맞죠? 균등 투입의 의미는 지금 도착점을 이야기해 줬잖아요. 출발점은 평균법을 선택하고 종착점은 균등 투입이죠. 그래서 투입 시점을 제가 X라고 표현한댔잖아요. X라고 할게요. 지금은 제가 설명을 좀 어렵게 하는데 가면 갈수록 단순하게 설명할 거예요. 단기 착수량 요 가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로를 구해야 되는데 실제적인 요 가로는요. 얘 가로는 00이에요. 왜냐면 단기에 몇 %부터 시작한다고요? 0%부터 시작하니까. 그럼 얘는 지금 현재 몇 %냐면 0.6, 0.6이에요. 왜냐면 둘 다 진행 기준에 따라 투입되니까 실제적으로는 60%가 진행이 되었으니까. 됐죠? 여기까지. 지금은 못 알아들을게요. 그냥 제 말만 이해를 하세요. 자, 요거 0.6, 0 빼고 한번 개수만 살라볼게요. 얘하고 얘하고 합하면 몇 개 되죠? 42,000개가 지금 공장에 가동되고 있습니다. 42,000개가 가동이 되다가 42,000개 가동되다가 2만 개가 완성이 됐어요. 네? 44,000개가 가동이 되다가 2만 개가 완성이 됐어요. 피난다. 2만 개가 완성이 됐어요. 24,000개는 지금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 있네, 여기 미완성. 40%만큼만 진행이 되고 수독된 거지. 이해가죠? 두 번째, 평균법의 12,000개는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한다고 가정하거든요. 이해가죠? 이렇게 적었지만 사실은 44,000개 00인 거지. 이해가죠?
44,000개가 이제 갑니다. 출발합니다. 44,000개가 중에서 2만 개 완성됐죠? 자, 밑에서 올라오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얘는 무조건 100% 투입됐어요. 왜? 0%부터 100%까지 했잖아요. 0%부터 100%까지. 그러니까 100%가 들어간 거지. 단기에. 이해가죠? 그 중에 1분은 여기로 갔죠? 그럼 얘는 몇 퍼센트 투입됐냐고요? 0.4, 0.4. XX니까 X는 제가 0.5 한댔죠. 0.4, 0.4. 재료도 0.4 투입됐고 가공도 0.4 투입됐죠. 자, 이제 이렇게 곱해볼게요.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죠? 이렇게 곱하면 2만. 이렇게 곱하면 9,600. 이렇게 곱해도 9,600. 자, 요거는 개수예요, 개수. 제가 나중에 단가를 공부할 걸 염려해서 분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더하면 몇 개? 29,600개. 여기는 몇 개? 29,600개. 정답은? (2번) 됐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답이 똑같이 나왔죠. 왜 똑같이 나왔을까? 투입 시점이 같으니까.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면 예를 들어 1x면 답이 다르게 나오겠죠. 투입 시점이 같으면 굳이 이렇게 두 개로 안 나누어도 돼요. 이것도 문제로 나와요. 투입 시점이 같다면 나누지 않아도 된다. 이것도 시험나요. 이거 제가 눈으로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한 10문제 정도 풀어야 감이 올까 말까 하니까 지금 못 알아듣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려니 하고 가요. 다음 페이지. 어디 제가가 어디세요? 재료비, 가공비. 재료비, 가공비. 자, 다음 페이지. 43회차 13번. 43회차 13번 가볼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풀이 방식을 두 가지로 보여드릴게요. 풀지 말고 그냥 문제만 읽어보세요. 문제만. 자, 읽어봤어요? 진현 씨 안 읽어봤는데. 빨리 읽어봐. 그 기존의 양복을 버리게 된 계기를 말씀드릴게요. 진현 씨가 읽을 때까지. 때는 바야흐로 대학원도 면접을 봐요. 면접을 보러 가는데 양복을 입고 가는데 양복이 없는 거야. 너무 뚱뚱해져서. 그래서 옛날 양복을 입고 갔어요. 가고 나서 보니까 옷에 곰팡이 핀 거야. 막 소름 막 끼치는 거예요. 내가 곰팡이 옷을 입고 있고, 그것도 면접을 보러 들어가야 되잖아.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서, 야, 옷에 곰팡이 폈어. 이거 어떡해?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해갖고, 물로 묻혀가지고, 안 보이게 하고, 그냥 그 땀 뻘뻘 흘리면서 면접을 보고, 옷을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안에 옷 다 보니까, 옷에 다 곰팡이 핀 거야. 기존에 한 열 몇 벌 있었는데, 싸그리 다 버렸어요. 살 빠지고 입을 것이라는 나의 꿈은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단벌밖에 없어요. 읽어봤어요? 자, 정답은? 그러니까 딱 보고 답이 나와요. 사실은 계단기 안 두드리고 바로 답 나와요.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평균법과 선의선점의 차이를 구했잖아요. 지금 문제가 첫 번째 라인에 바로 답이 뭐예요?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가 몇 프로죠? 답은 몇 개? 답은 1번. 이해 가시죠?
지금 현재 두 번째 줄에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에 대한 완성품 환상량 차이를 구하랬잖아요.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의 차이는 기초 완성도라 했잖아요. 기초 완성도가 20%죠. 그래서 2, 4, 그래서 4,000개가 답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제 답지에 보면 이렇게 풀었겠죠. 평균법은 몇 개 계산해주고 선의선출법 몇 개 계산해서 두 개 차이를 구해서 답이 나오는 그런 식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풀면 답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4번인가 정도 5번인가 보여요. 제 눈에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땡큐 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딱 찍으시면 돼요. 단 X인 경우에만 하네요. 1인 경우에는 기초 완성도가 100%죠. 만약에 그거까지는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일단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2만 개 곱하기 20%에서 답을 구해버리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알겠죠? 근데 이제 풀어볼게요. 평균법에 의해서 먼저 풀어볼게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실제적으로 4,000개가 차이 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우리 하나씩 한번 보자고요. 지금이 43회차 13번 43회차 13번 이때도 13번이었는데 이때도 13번이네. 그러면 이제 요거 숫자부터 제가 넣어 보겠습니다. 기초 적응품 몇 개? 2만 개. 완성도는 20%. 단기 완성품은 17만 개. 얘가 17만 개. 기말 제공품은 몇 개? 1만 개. 완성도는 몇 프로? 40%. 점점 가면서 제가 간략하게 풀 거예요. 평균법과 끝났네요. 지금 현재 여기는 지금 수량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똑같겠죠. 그럼 얘가 18만 개죠. 그럼 얘는 16만 개라고 추적이 가능하겠죠. 일단 하고 얘를 찾아야 돼요. 얘 두 개. 도착점을 찾아봤더니 마지막 줄에 재료는 1, 가공은 오케이. 그럼 여기 1하고 X죠. 맞죠? 자, 여기에서 가로잖아요. 여기. 얘가 1이라는 말은 일단은 얘는 일단 놔두고 얘는 따라가거든요. 얘하고 얘는 지금 어려우니까 얘는 1이고 얘는 0.4다라는 뜻이에요. 일단은 1x라는 말은 재료는 지금 기말은 모두 다 투입됐다는 뜻이고 가공은 40%니까 0.4만 투입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할 숫자는 얘만 구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지금 현재 하는 제 방법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물량의 흐름을 먼저 파악을 했고요. 개수를 파악을 하고 인말을 구하고요. 그리고 나서 인말을 와서 얘를 답을 적어요. 얘를 보자마자 바로 적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가로 4개만 구하면 돼요. 그 중에 2개는 요걸 따라가시면 돼요. 됐죠? 얘를 따라가시면 돼요. 얘만 구하면 돼요. 됐죠? 평균법은 무조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얘 답은 뭐죠? 11입니다. 평균법은 사실은 이쪽 데이터가 필요가 없어요. 얘가 몇 % 진행됐는지 자체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밑에서 위로 간 것으로 간주하거든. 무조건 밑에서 올라온 것으로 보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11이에요. 그래서 평균법은 끝났어요. 평균법은 이렇게 구하면 몇 개죠? 17만. 이렇게 구하면 17만. 이렇게 구하면 만. 이렇게 구하면 4천. 이렇게 쫙 긋고 짝짝.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얼마? 18만. 맞아요? 이렇게 더 구하면 17만 4천. 현재 구하는 게 얘죠. 가공비의 완성품 환상량 차이니까 평균법은 17만 4천 개예요. 선의선출법은 17만 개 나온다는 뜻이겠죠. 한번 해볼게요. 여기 평균법에 대한 수량 파악입니다. 자, 이제 선의선출법 구해볼게요. 선의선출법은 얘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을 빼야 돼요. 개념상 빼야 되는데 얘 가로가 중요해요.
얘 가로가. 그래서 얘는 밑에서 올라온 놈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가로나 이 가로는 얘가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일로 가거든요. 얘가 다음에 일로 가죠. 맞죠? 그래서 이 가로나 이 가로는 이 가로를 따라가요. 얘가 1.4니까 얘는 뭐겠어요? 얘도 다 구했어요. 이미 끝났어요. 1.0.2. 이제 구했어요. 그런데 평균법은 밑에서 올라온다고 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지만 선의선출법은 얘가 달라요.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자, 이제 보세요. 가정을 이렇게 할게요. 가정을 어떻게 하냐면 선의선출법은 기초 제공품이 먼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자, 보세요. 기초 제공품이 먼저 완성이 됐으니까 2만 개가 17만 개의 먼저 일부 구성원이 된 거지. 그러면 몇 개가 남죠? 15만 개가 남는데 16만 개에서 15만 개를 가요. 그럼 얘가 몇 개 남죠? 그게 여기로 간 거죠. 이해가요?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요. 얘가 2만 개를 먼저 차지하고 가로 할게요. 요 중에서 15만 개가 일로 온 거죠. 가로 하고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어렵나? 흐름만. 지금은 이제 흐름만. 지금은 내가 이걸 딱 보자마자 풀어낸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제가 말 뜻을 이해를 하느냐만 따지면 돼요. 가면 갈수록 제가 단순하게 해드릴게요. 조금만 가로 옆으로 할게요. 2만 개의 가로, 그 다음 15만 개의 가로 이렇게 됐어요. 맞죠? 자, 이젠 이 가로를 채우는 게 우리의 답이에요. 근데 답은 벌써 한 개 나왔어요. 밑에서 올라오면 무조건 뭐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1, 1이에요. 됐죠? 이 가로만 채우면 돼요. 그러면 답은 구해져요. 이 가로만 채우면. 이 가로는 뭐냐? 재료는 올해 얼마 투입돼요? 객관식으로 가볼게요. 100% 투입된다? 0% 투입된다? 0 들어요. 왜? 이미 여기에 100% 투입됐잖아요. 풍선 다 샀잖아요. 두 번째는 재료가 당연히 0이 나오겠지. 가공은 이미 0.2 투입됐죠? 올해 얼마 투입되겠어요? 오케이. 0.82 투입이 됩니다. 이 숫자를 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1-1 하면 답이 바로 나와요. 됐죠? 이제 구해볼게요. 이렇게 곱하면 몇 개? 0. 이렇게 곱하면 16,000. 이렇게 곱하면 15만. 이렇게 곱하면 그러면 요래 더하면 얘는 16만이 되고 요래 더하면 뭐 대충 암산 안 해봐도 17만이 나오는 게 정답이에요. 17만이 되죠. 이해갑니까? 평균법이 어려워요? 선의선출법이 어려워요? 선의선출법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확성은 뭐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선의선출법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초 완성도까지 다 계산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와 요거 차이가 시험에 나오고 그게 4,000개고 빨리 구하는 방법은 기초 완성도라고. 그런데 얘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요거 차이는 몇 개가 나냐면 2만 개가 나죠. 그럼 요거까지 한다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지금 현재 질문은 재료비예요, 가공비예요? 요거 볼게요. 가공비를 물었으니까 이게 답이라고. 재료비를 물으면 이게 답이겠지. 2만 개가 답이겠죠. 이해갑니까? 원래 이 타이밍에 조금 쉬워야 여러분들이 멘붕을 안 당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멘붕 상태죠. 이해 안 갈 겁니다. 당연히 이해 안 가고 그냥 수업 시간에 제가 했던 이야기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줘야 돼요. 내일 제가 이거를 문제를 막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을 숙달을 시켜드릴게요. 오늘은 되도록이면 이 시간은 이해 목적상. 알겠죠? 이래 푸는 거구나. 세무2급은 무조건 나와요. 회계 1급에 나올 확률은 세무 2급보다는 훨씬 떨어져요. 근데 우리 목표는 일단 세무 2급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선의선출법 공비가 17,000원이잖아요. 요거 네. 개 그게 개가 17,000원인데 17,000개 네, 그러면 16,000에서 더하기 15만 더하기 4,000 17,000 4,000도 더 4,000 세 개 다
이 출발점, 종착점. 평균법에 또 그렇게 돼 있어. 선의선출법하고 평균법은 다른 거는 평균법은 이걸로 바로 11 붙여버리면 다 바로고 선의선출법은 얘를 쪼개서 풀어야 되는 게 선의선출법이고 요거는 종착점은 똑같아요. 이번에 말 문제 한번 볼게요. 조금 가벼운 문제니까 45의 13번 45의 13번 말 문제입니다. 정답 몇 번 같아요? 맞습니다. 3번입니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평균법에 관련된 질문이죠. 이런 말 문제 나오는 게 50%, 계산 문제 50%. 전기와 단기 발생 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만든 말이죠. 구분하면 선의선출법, 구분하지 않으면 평균법. 계산 방법이 상대적으로 간편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조금 느끼셨죠? 왜냐하면 얘는 무조건 답이 1, 1이 나올 것이고 얘 두 개는 요거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맞죠? 평균법이 훨씬 쉬워요. 그런데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 아닌 것 같죠? 선의선출법이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 같고 4번에 보시면 완성품 환산량의 단위당 원가는 총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총원가라는 것은 여기 들어갔던 총 경비 원가를 다 기준으로 기초 더하기 단기를 다 기준으로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46회 가볼게요. 말 문제입니다. 13번 문제. 정답은 4번이죠. 4번. 1번에는 소량이 아니라 대량이 돼야 되고 2번에는 1공정, 2공정이 되면 되죠. 공정이 있으면 무조건 되는 거고 3번에는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에 따라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의 차이가 나죠. 상관없이 했기 때문에 틀렸죠. 그리고 4번은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단어는 종합원가의 키워드가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 47회입니다. 47회 말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47회 12번 문제. 자, 칠판에 잠깐 보시면
제가 요거랑 요것이 지금 답이에요. 요거랑 요게 힌트예요. 요거랑 요거 생각하시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정답은 4번이죠. 선의선주법이라면 1번이 답이 맞고요. 얘는 평균법이니까 기초 더하기 단기. 자, 다음 페이지. 그 밑에 보면 14번 문제 뭐예요? 자, 14번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오늘 했나? 어제, 오늘. 14번의 정답은 4번. 이 부동산 임대 공급할 때 간주 임대료는 마지막 날이라 그랬죠? 과세기간 종료일. 15번 또 해버릴까요? 부가세는요, 소득세는 원천 징수 쪽이고 부가세는 거래 징수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정신없는 2교시였죠? 2교시. 종치면 쉬었다가 문제 좀 풀이 좀 더 할게요.